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밴드에서 알파균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알파균 경제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팔라든 모건 스탠리 $810 월가 최고 목표가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가요, 갑자기 말을 바꿨는데요.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200대에 머무르다가 현재 $700까지 갔습니다. 엄청나죠? 이 내용을 보는데요. 사실 모건 스탠리는요, 형편없이 테슬라가 고평가됐다면서 매도 의견에 리포트를 넣었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요, S&P 500 지수에 편입됐는데요. 입장을 바꾸고 목표 주가를 높이고 매수 의견으로 전환했습니다. 조나스 애널리스트는요, 지난해 11월 목표 주가를 종전 $360에서 1.5배 높은 $540로 제시한 뒤 이번에는 4분기 지표를 이유로 다시 올렸습니다. 네, S&P 500은요,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그 대형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테슬라는 원래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곳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죠. 카카오 몸값 1조 원, 자회사 7개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요, AI 기술하고 그 회사끼리 직원끼리 같이 협업해서 일하는 거 도와주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곳인데요. 최근에 기업 가치를 1조 원이나 받으면서 산업은행에서 1,00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인상 깊은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전에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카카오 자회사는요, 6개였어요. 지난해 상장한 카카오 게임즈가 시가총액 3조 원을 넘어섰고요. 지난달 1조 원 유상증자 작업을 마무리한 카카오뱅크의 기업 가치는 이미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미 투자를 받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엠도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인정받았습니다. IT 업계 관계자는 경쟁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하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카카오는 외부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7천억에서 1조 1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올렸는데요. 카카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00억에서 4천억 원 정도의 수준이니까 현금이 쌓이는 속도가 네이버가 훨씬 빠르겠죠. 그러면 카카오로서는 조바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네이버한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자회사들을 상장을 해서 돈을 끌어 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쩐이 생기고 쩐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박진우 기자가 취재했어요. 삼성전자 0.1주예요.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수점으로도 원래 사실 증권 거래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 인상 깊은 건요. 기업 공개를 카카오 페이지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페이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랑요, 카카오뱅크는 다른 회사입니다. 카카오페이는요, 카카오로 서로 그 송금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카카오페이고요. 카카오뱅크는 실제 인터넷 뱅크입니다. 은행이에요. 플랫폼은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기업 가치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상반기,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상장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카카오페이는 7조에서 10조 원 정도, 카카오뱅크는 15조에서 30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어요. 유 대표는요, 플랫폼은 매출이 늘면 나중에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는 매출이 늘어가는 구간에 와 있다면서 상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 가치 평가는 자기도 모른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중국의 마인 때리기 진짜 이유 따로 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범정부 차원의 기업 개인 신용평가 체제인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엔트그룹은 이 시스템에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려 해 당국의 분노를 샀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네, 엔트그룹은요, 사실
신용 등급 평가 회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한테서요. 10억 명에 가는 인구가 알리페이를 사용해 가지고 그 온라인 쇼핑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쿠팡페이를 사용해서 쿠팡에서 쇼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쿠팡페이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쇼핑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쌓이고요. 쿠팡페이는 당신이 얼마를 쓸 수 있는지, 소비 여력이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기반해서 대출도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을 조금씩 처음에 10만 원 해주는 겁니다. 그걸 다 갚죠? 그 다음 100만 원을 해줍니다. 다 갚죠? 그러면 1000만 원 해줍니다. 다 갚죠? 그 다음에 1억까지 해줍니다. 1억을 다 갚죠? 계속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카드 시스템이랑 비슷한데요. 그게 바로 알리페이,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페이에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알리페이가 바로 엔트그룹이 소유한 회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지금 중국에서 달라고 하는 건데 10억 명에 대한 정보를 엔트그룹이 안 주겠다고 선언해서 마인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끝까지 개인 신용 정보를 좀 지켜주세요. 그럼 알리바바도 많은 고객들한테 신뢰를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겠죠. 기대됩니다. 알리바바. 조재길 기자가 취재했어요. 초저금리가 축복이라고요? 눈덩이 부채가 디플레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초저금리 시대죠. 하나 말씀드릴게요. 심스 교수가 있어요. 벡터 자기 회귀 모형을 활용해 경제정책 등이 바뀔 때의 영향을 연구해온 이론 계량 경제학의 대가입니다. 그는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급작스러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맞을 수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정부가 또다시 막대한 규모의 적자 재정을 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주도 정책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점점 두려워집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언제 주식시장이 폭락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죠? 네,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코스피가 3,300을 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KB증권이요, 코스피 상단을 3,300원까지, 300까지 올렸고요.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도 3,200구로 잡았어요. 신동준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은요, 지난해 11월 이후 코스피가 약 30% 급등해 일부 차익 욕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유동성, 실적, 백신, 부양책 기대 등의 위험 투자 산업 선호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WB 세계은행이죠. 코로나 못 막으면 세계 경제 성장률 1.6%에 그친다고 합니다. 네, 백신 공급에 실패하면 1.6% 상승하고요. 백신 공급에 성공하면 4%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미국은 3.5% 상승 예상되고요. 유럽연합 3.6%, 동아시아 태평양 7.4%. 네, 동아시아 태평양 높네요. 기대가 점점 커지죠. 퀄컴 몰런 코프 CEO 7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새 CEO에 오른 인물은요, 브라질 출신의 아몬인데요. 네, 아몬도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몰런 코프 CEO에 후임이 된 아몬 사장은 대부분의 경력을 퀄컴에서 보내며 반도체 제조 사업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2018년 퀄컴 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5G로의 전환과 애플과의 사업 성사, 중국의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확대, 자율주행차를 위한 칩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 등 퀄컴과 각종 노력의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월스트리트 전합니다. 아몬 사장은 성명을 통해 퀄컴은 주요 기기로서 5G 확대를 이끌 뿐 아니라 우리의 기술은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데 있어 필수가 되면서 여러 산업의 디지털 변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퀄컴 계속 날라주시죠. 네, HP, 오라클 등 스타 기업 떠났지만 실리콘밸리는 신화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네,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췄죠. 특히 교육도 많이 갖췄죠. 좋은 대학도 많이 있고요. 베트남 코로나 회복력 튼튼하다고 합니다. 2035년 세계경제 19위를 뛴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펀드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베트남 펀드에 들어서 수익률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유사한 국가 대부분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중장기 경제 전망이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ADB는 연례 주력 경제 관행물인 아시아 개발 전망 2020 업데이트에서 베트남 경제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생산 전환을 계속하고 유럽연합, 베트남 FTA를 이행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트남 2025년 세계 경제 29위까지 뛰어오른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37위 정도 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서정진 회장, 그룹 회장에서 다시 스타트업인으로 박수 쳐드립니다. 네, 새로 하는 스타트업은 어떤 겁니까? 이번 사이버 아이템은요, 바로 피 검사입니다. 흡혈귀,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기 힘든 고령자가 집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해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 헬스케어 혁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 검사를 풀 수 있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70억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기게 된다며 이걸 하겠다는 것은 서정진 회장과 아마존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서정진 회장님, 다시 한번 아마존하고 맞짱 뜨셔 보십시오. 토종 역차별의 크래프톤 IPO 대박은 중국의 텐센트로 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배틀그라운드로 대박을 친 텐센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크래프톤인데요. 지금 텐센트가 여기에 많은 주식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모펀드들도 여기 주식을 사고 싶은데요. 못 사요. 왠지 아세요? 바로 그거는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야만 한다는 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힐사우스는 지난해 크라프트 1200원 구매에 2.7% 구주를 수차례에 걸쳐 이사 선임 없이 인수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모펀드는요, 10% 이상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법적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 법률 개정이 빨리 돼야 국내 자본시장이 유니콘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법률 개정 될 수 있다고도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죠. 신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SG 기업 가치의 반영, SK 8%대 뜀박질 한다고 합니다. 네, ESG 선두주자 계속 나옵니다. SK 앞으로 뛰어나가는데요. 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SK는 투자형 지주회사의 성공적인 모델로 신성장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성공적인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SK 기대가 되네요. 이완기 기자가 취재했어요. 10개월 만에 $50 바짝 선 국제유가 정유주 기피한다고 합니다. 네, 정유주 실적을 한번 볼까요? 정유주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SK 이노베이션, S-오일, GS. 네, 점점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이쪽에 정유주 상승률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요, 2조 3천억이란 적자가 해서 올해에는요 6천억 정도 흑자 날 거라고 합니다. 기대되죠? S-오일 1조 1천억의 적자에서 7천억 흑자로 전환된다고 하고요. GS 9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있었는데 1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 흑자가 전망됩니다. GS 괜찮아 보이네요.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러면 GS 여기서 한번 보고 갈까요? 잠시만요. GS를 한번 보시죠. 네, 먼저 GS우를 보겠습니다. GS우는요, 35,500원 정도 되고요. 그럼 GS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GS 39,500원 조금 더 비싸네요. 3조 정도, 3조 5천억 정도 시총이 되고요. 매출이요, 놀라지 마세요. 15조 8천억, 꽤 높네요. 영업이익 9천억. 예, 아까 보여드렸죠. 당기순이익 870억. 당기순이익이 너무 적네요. 네, 2021년에는 그래도 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회복해 주길 바랍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범수의 큰 그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효자 됐다. 산원에서 1,000억 원 투자 유치했다고 합니다. 아까 한 말씀 드렸죠. 네, 김범수 카카오 의장,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산업은행에서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출범 1년 만에 1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며 B2B 시장에서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죠. 대한항공 유중한 통과했네요. 유상 증자 통과했고요. 유상 감자의 반대말입니다. 아시아나 인수 순항되고 있고요. 주주로부터 유상 증자를 하면은 회사로 돈이 들어오죠. 네, 회사로 돈이 들어오면은 그 회사 돈을 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겁니다. 예, 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거를 증자를 하겠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서종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 마그나 미래 전략적 발표했네요. GM 전기트럭 설보이들. 네. 네, 저는 왜 GM이 갑자기 좀 관심이 가네요. 미국 완성차 업체인 GM은 공격적인 전기차 전환 계획을 발표한 예정입니다. LG전자와 합작 범위를 설립하는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사 마그나는 전기차 부품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LG전자 기대되네요.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네, 테슬라 한국 차만 친환경 차 혜택 FTA 위반. 네, 테슬라가 지금 엄청 팔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렸는지 볼까요? 네, 국내에서 작년에요 1만 2천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근데 테슬라도요 공정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FTA를 한 거 아시죠? 테슬라가 공정하게 혜택 안 받으면 현대차도 미국에서 공정하게 혜택 못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네, 저공해차 보급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사업자입니다. 테슬라. 그러면 크레디트를 시장에서 거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정부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논의되고 있어서 크레드 1단위의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고려할 때 연간 300억 원 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테슬라의 국내 판매 실적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향후 수익은 더 증가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수용을 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봐야죠. 네. 플러스 TV LG전자 광고 플랫폼 택시 플러스 정시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택시 플러스는요. LG전자의 지패드 태블릿 기반으로 차량에 헤드레스트 거치대에 설치되는 인터랙티브 광고 매체입니다.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능을 활용해서 택시 참석자에게 최적화된 광고와 영상 콘텐츠를 보여줍니다. B2B 고객을 위한 커스터마이징도 지원하며 모빌리티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죠. 잠시만요. 네, 축산물, 펫용품, 새 스탠드법, 핀셋 유통이라고 하네요. 정육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정육각은요.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세요. 정육각. 주문 이후 1시간 이내 배송하는 초신선 배송 시스템을 강남 서초 지역에 한정해 시범 운영하다가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와 영등포구에 거점 센터를 열었다. 아울러 초신선 배송을 위해 일반인을 배송 인력으로 활용하는 런지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플렉스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로 일반인을 물류 인력으로 활용해 배송 물량 증감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장점입니다. 통상 일반인을 물류 배송 인력으로 활용하는 플랫폼들이 보름 단위로 배송 운임을 정산하는 것과 달리 정육각은 근무 다음날 바로 정산해 주는 것도 특징이네요. 일본 공기청정기 슈퍼사이클 LG 퓨리케어 상승세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퓨리케어 아시죠? 이게 일본에서 좀 인기가 된다고 하네요. 자, 일본에 보면요. 공기청정기 시장은 사상 처음 7천억 원을 돌파할 거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이 시장 파나소닉, 샤프, 다이킨 등 자국 일본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지만 LG전자가 105만 원이 넘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에서 확실히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LG전자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는 일본 제품의 2배 가격인 13만 원에 다르지만 요도바시와 빅카메라 등 대형 유통 평가에서 5점 만점 중 5점을 받을 정도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선 LG전자 공기청정기와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를 한데 묶어 세트로 팔기도 하네요. LG전자 점점 기대됩니다. 김지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융 팬덤 구축하자. 네. 또 LG전자네요. 공봉사 LG전자 대표가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로 LG 팬덤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LG라는 이름 자체가 열광의 대상이 되게끔 하자는 것인데요. 애플 반열에 올라서자는 욕망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LG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까지 없던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이는 LG전자에서 앞으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네, LG전자 기대됩니다. 중국 통신사 미국 거래소 상패 번복 관계 개선 신호탄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말 발표 때는요.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사를 투자 금지 대상으로 발표했는데 4일 만에 이 같은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중 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중국 기업들의 미국 자본시장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의 세택에 취해진 일련의 조치 중 하나인데요. 네, 다시 뒤로 물러서네요. 미국 어떻게 되나요? 생산량 목표 초과 달성한 K 배터리 올해도 꽃길만 걸읍시다. 네, 생산량 LG 솔루션이죠? 네, LG 솔루션은요, LG 화학 자회사예요. 최근 중국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전기차에도 원통형 전지를 납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022년부터 미국 GM과 합작법인인 에서 배터리를 본격 양산하면서 GM에도 상당 물량 납품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LG 솔루션은요, 150조 원 규모의 배터리 수주 잔고가 지금 있어요. 굉장하죠. 네. 야놀자, 소카 등 유니콘 7개 상장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장 시장의 열기는요, 새로운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가능성도 높이고 있어요. 올해 유니콘 합류가 기대되는 유망주로는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신성식품, 커머스, 마켓컬리 등이 거론되는데요. 클라우드 관리업체 베스핀 글로벌, 부동산 플랫폼 직방, 다중채널 네트워크 샌드박스 네트워크, 인공지능 AI 의료 서비스 루닛, 뷰노 등 다양한 기업이 예비 유니콘 기업 후보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올해는 정말 풍성한 상장 시장이 되겠네요. 깜짝 실적 현금 부자 알짜주 담아볼까? 예, 알짜주가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 기업도 현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분석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약 113조 원으로 5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금은 임수합병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거나 배당금 지급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할 동력이 된다.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역세적으로 순이익과 매출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동시에 증가한 기업의 주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 주가 상승률을 물론 코스피 지수 상승률도 뛰어넘었다. 현금이 많아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기업이 있는지 잠깐 볼까요? 네, 현금으로 투자 중, 현금으로 배당 지급 중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있네요. 현금으로 투자 중인 기업은요, 삼성 SDI, 카카오, HMN, 넷마블, LG 디스플레이, 퓨어셀 등이 있네요. 네,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투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리포트 나왔어요. LG 화학 198만 원 간다. 와, 굉장하네요. 어떻게 이제 가치 평가했냐면요. 배터리 1위 업체인 중국의 KATL을 비교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각사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3년 KATL의 생산 능력을 100으로 잡고요. LG화학 163, SK이노베이션 53, 삼성 SDI 44 등으로 생산 능력 비교값이 나옵니다. 이를 KAT의 현재 시총 158조 원과 비교하되 중국 정부의 보조금 등 특수성을 고려해 한국 3사에는 할인율 50%를 적용했는데요. 그러고도 LG화학이 198만 원이나 갈 거라고 하네요. 이베이 코리아 매각 착수한다고 합니다. 지마켓 옥션 주인 바뀌나요? 여러분들 지마켓 옥션 많이 사용하시죠? 네, 지금 유사한 서비스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네이버가 좀 하고 있어요. 저는 네이버가 인상 깊어서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이버가 오픈마켓 사업 모델과 비유사한 방식으로 쇼핑 부분을 대폭 강화한 점도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네이버는 위탁 판매 수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의 편리성을 제공하자 소상공인들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도 스마일 카드 출시 등을 통해 고군분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미 쿠팡, 네이버 등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 구조가 형성되면서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네요. 네이버의 거래액은요, 2019년 2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30조 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정말 굉장하네요. 딸기 찹쌀떡부터 대방어장까지 400억 원 매출을 올린 쿠켓입니다. 네, 유튜브에서 쿠켓 한번 쳐보세요. 제가 한번 쳐볼까요? 따라와 보십시오. 네, 여기서 알파균 이코노믹스 말고요. 쿠켓 한번 쳐볼까요? 쿠켓. 네, 쳐볼게요. 바로 방송 나오죠? 예, 쿠펫 구독해서 한번 보실까요? 네, 이런 음식 하는 것들 방송을 해줍니다. 보면 정말 맛있게 보이죠? 근데요, 여기서 이걸요, 구매도 해요. 네,
구매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희 밴드의 온라인 구매 달인 주요 맨 상단에 보면요, 그게 있거든요.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끝날 때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SK 매직 200만 계정 달성했다고 합니다. 렌터 1위, 2위, 역시 1위는 어딘지 아십니까? 코웨이입니다. 629만 개, 굉장하네요. SK 매직 200만 개 따라오르고 있습니다. SK 매직이요, 점점 계속 따라갈 수 있을까요? SK 기대됩니다. 삼성 SDS도 코로나 백신 유통 사업 나선다고 하네요. 네, 삼성 SDS가 하면 좀 안전하겠죠. 기대가 됩니다. 한국초저원, 용말 로직스, 대한항공, 아시아나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 쿠팡 나와라! 네이버 멤버십 2개월 만에 250만 명 돌파. 와, 네이버 대단하네요. 네이버 멤버십 4,900원만 내면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습니까? 네, 웹툰 포인트도 주는데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희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돼 있거든요. 쇼핑 결제 금액 5% 추가 적립,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권, 디지털 콘텐츠 혜택 중 혜택, 웹툰 포인트, 영화 감상권 다 주네요. 네, 여러분들 저희 온라인 구매 달인 사용하시면 네이버 플러스 사용해서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성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3분기에 컨퍼런스 콜에서 연내 목표를 제시한 200만 병은 훌쩍 넘습니다. 현재 5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 성장 속도보다 빠릅니다. 윤울정 신영증권연구원은 네이버 멤버십 혜택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빠른 배송에 초점을 맞춰진 쿠팡보다도 소비자들에게 와닿았고 가입자 급증으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점점 투자하고 싶어지네요. 피아트 푸조 합병3 세계 4위 자동차 기업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요 합병하면요, 이름이 스텔란티스입니다. 별들로 밝게 빛난다는 라틴어 동사 스텔로에서 따왔네요. 스텔란티스는요, 피아트, 마세라티, 지프, 다치, 푸조, 시트로엥, 오펠 등 14개 브랜드를 거느리게 되고요.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2019년 기준으로 FCA와 PSA 연생 당력 870만 대, 매출은요 266조. 와, 정말 많네요. 연생 당력에서 스텔란티스를 앞서는 완성차 업체는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 르노, 닛산 동맹 등이 있네요. 네. 국민연금 아시아나 인수된 주주가치 훼손한다고 국민연금이 얘기하네요. 네, 한진칼 경영 분쟁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까지 한진칼 편을 들어준다면 네, 조금 기울어질 수도 있겠네요. 코로나 앞당긴 디지털 국제 규범 시대. 네, 이 기사는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2021년 콘텐츠 기업의 도전과 희망 찾기라고 합니다. 2021년에 어떻게 될까요? 플랫폼과 지식 재산권 확장, 가치 사슬 변화, 콘텐츠 산업의 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나요? 올해는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소셜 플랫폼 내에서의 소통 문화와 대중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소위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환경 시대에 그걸 브이노믹스라고 하네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달리 컨텐츠 IP 확장 방식의 다양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 장르의 다양화, 혼종화, 뉴트로 등 새로운 컨텐츠의 재해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산업의 다양한 협업 전략의 증가도 예견되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예를 통해 IP가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 컨텐츠와 비컨텐츠 분야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한국판 엘리엇 방지법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엘리엇 아십니까? 네, 한국에 현대차를 막 공격을 했었죠. 맞나요? 현대차도 공격하고 삼성전자도 공격했던 것 같은데요. 자, 일본 외환법은요, 일본판 엘리엇 방지법으로 불립니다. 이 법률은 일본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주요 비상장회사에 대한 외국의 대내 직접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 해당 업종은 국가 안전, 공공질서, 공중의 안전,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의 관점에서 선정되고요.
국가의 안전 등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장 회사에 대한 투자는 1%만 취득해도 사전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우려가 없는 상장 기업의 주식 취득은 사후 보고 대상인데요. 기준치는 변경이 없습니다. 사전 신고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상장 기업은 2,170개사이고 사후 보고 기업 수도 1,584개사로 전체 상장 기업 3,713개사의 56.6%가 보호 대상입니다.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주식 매각 등을 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걸 도입하면요, 코스피 3,300 못 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안 살 것 같아요. 자꾸 이런 거 왜 도입하라고 하십니까? 성균관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님. 네, 삼성전자랑 연관이 있네요. 네. 버킷 스튜디오 보유 자산보다 비싼 건물 매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돈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바이드노믹스 오고 있습니다. 달러 인버스 ETF 하오하오. 네, 달러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달러 인덱스라고요. 달러 가격의 추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올해 달러 약세 속도는 폭우 만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진 KB증권 연구원은 올해도 경상 및 재정수지 적자 확대, 완화적인 통화정책 스탠스 등을 바탕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을 예상한다면서 작년 7월 이후 달러 지수가 이미 7% 하락한 만큼 올해 달러 약세 속도도 완만할 거라고 하네요. 기업들도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조달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RE100 도입 된다고 하네요. 그 녹색 프리미엄제는 입찰을 통해서요, 한국전력에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재생에너지를 사는 방식인데요. 첫 입찰 물량은 총 17만, 입찰 하한가는 10원, 테라와트고요. 테라와트당 10원이네요. 한전은요, 이게 요것도 있고요. 한국형 RE 제도에서는요, 전력량의 100%를요,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있어서 정말 한국전력은요, 이거 독점합니다. 이거 판매하는 거. 그래서 한국전력 주식 오르는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한국전력. 이선혜 기자가 취재했어요. 눈 오는 영하의 밤, 언덕 엘베 없으면 9,000원 할증. 아이고, 9,000원이나 배달비가 되네요. 직접 배달 뛰는 사장님, 영업은 언제 합니까? 배달만 하면요. 네, 배달비가 점점 인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까요? 조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현대상선 지금 파업 중인데요. 유럽 지사에 근무했던 A씨가 최근 회사를 떠났어요. 몇 년 전. 그는 유창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현지 사정을 깨뚫고 있을 뿐 아니라 일 처리도 깔끔해 회사 내에서 에이스였는데 A씨가 옮긴 것은 H&M, 현대상선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중소기업, 처음 문제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네, 작년 8년 연속 연봉이 동결돼 있다고 하는데 2019년 1%, 2020년 2.8% 올랐고요. 2010년에 4,11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그 사이 8,720원, 112%가량 올렸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울 때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빚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H&M 주가가 폭등했어도 평균 매입 단가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NC 게임서 쌓은 기술로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네, 업계 한 관계자는요,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벌이려다 보니 게임 업계에서 앞선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의 기존 기업들 입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갖춘 게임 업계는 파트너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네, 기대됩니다. NC소프트, 넥슨, 또 다른 게임 회사들 어떻게 될까요? 하나금융소 6곳 탈석탄 선언한다고 합니다. ESG 또 나왔죠? SK 이어서 하나도 ESG 또 나왔네요. 하나자산운용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요성을 주목해 2018년 운용업계 최초로 전문가를 두고 지난해 전담 조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리랑 ESG 우수기업 ETF, ESG 히어로, 코리아 레전드 ESG 등 다양한 ESG 상품 개발과 투자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고요. 올해 국내 최초의 기후금융투자펀드인 하나 그린 히어로 펀드를 선보였고 아시아 기후변화투자그룹 멤버로서 기후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 출시한 그린 히어로는
기후위험과 완화제 산업과 기후위기 적응 산업 관련 글로벌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판매한 지 한 달여 만에 설정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가 살 길이라고 믿었는데 새벽 벼트부터 유통 규제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정말 이 마켓컬리한테 쿠팡한테 유통 규제 시작되면 제2의 타다도 되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 긴장되겠습니다. 6일 이커머스 업계에 따르면요, 신영대 더불민주당 의원은요, 이달 중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기존 상세법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상공인들이 사업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신세계, 쓱닷컴, 비마트 등 일정 구역에 물류 창고를 설치해 판매 배송 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요,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신규 점포를 내려는 코스트코에 개점 일시 정지를 권고를 내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즉, 각 업체가 운영하는 신선식품이나 생필품 당일 새벽 배송 서비스 중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 새벽 당일 배송 이런 서비스 일부 중지되면요, 소비자로서 얼마나 당황합니까? 네, 좀 멈춰줬으면 좋겠네요. 임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업은행 명분 퇴석에도 항공 빗딜 이루어질 것으로 미래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반대한 걸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데 쓰이는 돈은 사내니 한진칼에 출자한 8천억 원과 대한항공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됩니다. 국민연금은 유상증자를 거친 통합이 대한항공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사가 수반되지 않은 점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산업계를 대리한 일부 위원이 통합 효과를 들어 반론을 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종식 이후에도 국적항공사의 경영 정사가 불확실한 만큼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면 노선 조정과 운영 비용 절감, 이자 비용 축소 등이 될 거라고 하네요. 자, 어떻게 될까요? 주주가치 훼손, 더 잘 될 거다. 누구 말이 맞으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는 기록하겠죠. 가상현실도 업무 보고 골프 라운드 메타버스 주목. 예, 여기 메타버스 또 나오죠.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2035년 40살이 된 민수 씨의 직업은 가상 세계 속 건축가입니다. 그의 일상은 가상 세계에서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으로 시작되고요. 현실로 돌아와 브런치를 먹은 뒤 다시 가상 세계에 접속합니다. 건축 발주 서류를 살펴본 뒤에는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 집을 디자인하고요. 집을 짓는 것은 가상 세계에서 순식간입니다. 보수로 받은 돈으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거나 가상 세계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을 즐긴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잘 상상 안 가시죠? 네, 그냥 게임하고 현실하고 계속 섞어서 하고요. 게임에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게임 안에서 막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벌면 코인을 막 벌어가지고 그 코인을 가지고 저희가 음식점에 가서 그 코인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밥을 먹고요. 정말 현실과 가상이 그냥 막 계속 뒤섞여서 사는 세상, 메타버스죠.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IB업계의 한 고위자는 국민연금의 반대로 산은에서 제시한 인수 논리는 명분을 잃게 됐다며 주총에서 이변은 없겠지만 최종 인수까지 장벽이 더 많아졌다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요 위에 보이시죠? 요쪽 옆에 딱 보이시면 온라인 구매 달인 보이시죠? 그래서 쳐보세요. 온라인 구매 달인 여기 채팅하기. 네, 채팅해 주시고 채널 추가도 해 주시고요. 채팅하기 하면은 채팅할 수 있. 네, 요 길로 온라인 구매 상담해 주시면요, 저희가 구매도 해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